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의 저자 강명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집, 직장, 도시의 변화될 모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나간 산업혁명의 획일화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냉장고, 오븐과 같이 고정된 자리를 차지하는 가전기기를 통틀어 백색가전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화이트 굿즈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40~50년대, 1940~50년대에는 대부분의 가전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붙은 말입니다. 가격을 낮추려면 소품종 대량 생산의 효율화가 필요해서 사람들 요구와 상관없이 흰색만 만들어 공급한 거죠. 물론 지금 가전의 색이 흰색은 아니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백색가전이라 불리면서 그 가치가 낮은 기술로 인식됩니다. 왜 그럴까요? 매년 가전회사는 신기능을 추가했다고 광고를 하지만 사람들이 와우할 정도의 느낌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 각 가전기기가 갖는 기능과 특징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집과 옆집의 가전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집만의 맞춤 기능이 없는 획일화의 전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홈은 주인 맞춤의 환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사물은 연결됩니다.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처럼 주인과 소통하는 인공지능이 환경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주인이 원하는 환경을 알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환경을 측정하는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면 이를 보고 주인에게 맞는 환경 조건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기기에 자동으로 명령을 내려주면서 말이죠. 사람이 없을 때는 전기를 다 끄고 주인이 돌아올 시점에 맞춰서 필요한 기기를 동작시켜 사용하는 전기의 양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가족들의 건강도 각종 센서를 통해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족이나 병원에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이 모두 꿈과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기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은 각종 가전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센서를 갖고 있고 자신의 환경을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보내고 또 필요한 명령을 받아 자동으로 동작하는 기기들입니다. 많이 일컬어지는 산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가전기기들입니다. 아울러 각종 데이터를 학습해 최적의 상태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도 현재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기기만으로 이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한 업체 제품만으로 구성된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업체 기기와 서로 연결하기 어렵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한 집의 여러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기술적 이슈이기보다는 정치적 이슈입니다. 이제 각 가전업체는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깨닫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다른 업체 기기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개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제품을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길을 경쟁사에게도 내주겠다는 것이죠. 바로 분권과 개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 연결되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제어하는 주인에게 맞춤 스마트홈이 앞으로 구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장을 자동화한다는 스마트 팩토리 개념은 사실 오래된 개념입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로봇을 적용해 사람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죠.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노력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요즘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자동화 개념이 아니라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은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획일화된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양성과 맞춤을 요구하는 소비자 욕구에 맞지 않아서 점차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라나 H&M 같은 이른바 패스트 패션 업체는 벌써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패션은 맞춤 욕구가 강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념이지만 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려면 원자재 관리도 복잡해지고 중간에 공정을 변경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죠. 예전처럼 관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면서도 효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 원재료, 또 운송하는 시스템, 또 각종 공장 내 공정, 그리고 기계, 또 이것을 다루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상태와 각각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주면 인공지능은 모든 정보를 보고 최적의 운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생산하는 제품의 변경이 생겨야 된다면 그 시점을 미리 보고 필요한 자재의 위치부터 사람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시킵니다. 공정도 그 시간에 맞춰 유연하게 바뀌도록 하고요. 사람에게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권고하고요. 모든 것은 기존의 공정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팩토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용 때문에 공장을 중국이나 인도 등으로 내보내야 했던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이 다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나 미국의 스마트 매니팩처링 같은 전략은 이처럼 큰 그림 가운데 기획되고 있습니다. 공장 유치를 단순히 세금 감면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면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개념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시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도시의 많은 기능을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시민에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버스 도착 알림이나 주차 공간 알림 같은 자동으로 제어되는 가로등처럼 불특정 다수 시민을 위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되었다고 해도 시민들의 큰 감흥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일 등에서 꿈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시티는 시민 맞춤을 지향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개개인을 알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가 나를 인식합니다. 도착하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림과 동시에 내 은행 계좌와 택시 회사 계좌 간에 이체가 일어납니다. 매우 편리하겠죠. 하지만 쉽게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를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첫걸음을 뗀 상황입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과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기서 주도권을 쥐겠다고 하면 당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이 분권과 개방의 자세로 지금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아이디를 관리하고 인식하는 것도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분권과 개방을 통해 시민 맞춤의 스마트 시티가 지금 선진국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스마트 시티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4차 산업혁명은 획일화, 중앙집중, 폐쇄성에 반해 맞춤, 분권, 개방의 혁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업체 간 분권과 개방을 통해 주인 맞춤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홈, 맞춤 제품 생산을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스마트 팩토리, 역시 기업, 기관 간의 분권과 개방을 통해 시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스마트 시티, 이 모든 것이 동일한 맞춤 분권 개방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